오셨으니까 조촐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 좀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금요일 이 시간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기숙사 반 합격하신 거예요. 사실 기숙사 따려면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죠. 이제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뭐 글도 잘 써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의지가 다 충만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편하게 말씀 좀 드릴 텐데 일단은 기술사 시험이 뭔지 말씀드리고 이거 합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네, 요거랑 그리고 답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커리큘럼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합격을 시켜준다는 거야? 네,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술사 합격하면 도대체 뭐가 좋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준비해 오실 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기술사가 크게 IT 계통에서는 3가지가 있어요. 정보관리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그리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사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보관리 기술사랑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술사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양술사이고요. 제가 기술사 합격하면서 인공지능 쪽으로 석사를 하게 돼서 이제 올해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사 멘토링을 제가 시작한 것도 한 3년 정도 했어요. 한 1년 만에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하는 그런 행운도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일요일에는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년 만에 저 합격자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15명 정도 되고 대전에서만 6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서울에 이제 제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합격을 하셨고요. 전국에 있는 그 기숙사 반들이 있어요. 학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은 지금 한 15분 정도 합격이 되었고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략 저희 한 40분 정도 계십니다. 네, 서울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매일 아침 저랑 같이 시험 같이 보고 멘토링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술사 시험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기술사 시험이란 기술사 뭐 들어는 보셨을 텐데 도대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술사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보관리, 컴퓨터 시스템 응용,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사 이렇게 4기술사가 있어요. 네, 기술사라는 게 결국엔 여기 이제 정의거든요. 법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렇게 딱. 국가기술자격법이라는 게 있고요. 전문 지식이랑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저희 IT 프로젝트 들어가면 다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에 평가, 지도 감리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10조에 의해서 법률로 보장을 하고 있고요. 정보관리기술사는 전문 지식, 실무 뭐 경험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약간은 기술 자문, 기술 지도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쪽 하드웨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전문 지식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기술 지도 업무를 또 수행하게 됩니다. 정보통신은 이제 통신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3가지 기술사가 있고 대부분 기술사 공부를 한 100분 정도 하시면 한 97명 정도는 저 정보관리 기술사를 하세요. 네. 왜 그러면 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네트워크 아니면 CAOS 이런 분야 컴퓨터 아키텍처를 굉장히 좀 잘 아시고 깊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정보관리 기술사를 하십니다. 자, 그럼 기술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저희가 수검 과정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엔 어떤 사람이 기술사가 될까? 어떤 사람을 걸러내려고 하지?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전문 지식을 특정을 하고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각 도메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이제 실무 경험들이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기술 응용에 관련된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를 보고요. 사실 전공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 처리 혹은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다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략 그 공부 범위가 13개 정도의 도메인이 있어요. 13개의 도메인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 전략 뭐 이런 쪽 해서 13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있고 대부분은 다 기본 필수반이라고 하는 그 기본반부터 시작을 해요. 좀 이따 이제 말씀 좀 드릴 텐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응시 자격은 이거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기사를 합격하신 분들은 4년만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기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유일하시네.
두 분. 네. 두 분은 4년의 실무 경험만 있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산업기사는 5년, 그렇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어도 대졸 이후 6년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뭐 자격증이 없더라도 저렇게 되고요. 아예 자격증이 없고 대졸 출신이 아니더라도 9년 정도의 실무 경험만 있으면 다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 상관없어요. 검정은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 것 같은데 1차 때는 필기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자격 심사를 해요. 요 자격을 실제 갖추고 있는지. 이 사람이 기사 후에 4년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2차 면접 시험을 봅니다. 네, 근데 2차 면접 시험은 대부분 한 70% 정도가 합격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필기 합격한 다음에 한 2년 정도는 6번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네. 대부분 1차 때 합격하면 그냥 그 사람은 기술사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석박사를 하는 한 2년이고 박사학위는 총 경력 총 4년 해가지고 이제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은 총 한 3회 정도를 봐요, 연애. 그리고 132회 시험이 이제 1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시험 볼 수 없고, 그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좀 할 예정이고, 대략 검정 수수료는 67,000원, 뭐 87,000원 정도 합니다. 네, 1차, 2차에 따라서. 올해 시험 일정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일정이 아마 작년 일정이 좀 바뀌어서 좀 들어간 것 같네요. 우리는 5월 시험을 이제 단계적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올해는 1월 27일 날 있습니다. 네, 27일 날 있고 5월에 있고 7월에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아마 작년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3회 시험을 본다. 네. 근데 원래 이 기술사 시험이 연 2번밖에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이 3회로 늘려진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년 정도. 저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렸을 때 합격하시는 게 네, 되게 큰 베네핏이다라는 내용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1차 필기 시험은 400분 정도를 봐요. 네. 그리고 평균 400분 이제 썸을 하게 되는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이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완벽하게 쓰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60점 정도만 받으면 그 정도면 이제 합격을 시켜줘요. 세 분 정도가 동시에 채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좀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아요. 2차는 한 20분 정도 면접 시험 봅니다. 저희 그 IT 실제 입사 면접 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대부분 보면 실무 뭐 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IT 관련된 지식들 그런 문제들을 네, 면접 시험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거 이제 실제 저희 합격자분들이랑 사진 찍었던 내용이고 중간에 잠깐 넣었네요. 네, 여기 계신 두 분도 네, 저기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사를 응시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이거는 실제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조사를 해요. 이렇게 왜 기술사를 하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데 공채, 이직, 대외 활동, 감리 활동이 제일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가 이게 큰 베네핏일 것 같은데 나이가 제한이 일단 없어요. 80세까지는 감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보통은 기존 연봉에서 한 30% 플러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위기감이 항상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내가 저 같은 경우도 회사가 한 50% 정도면 50% 정도는 대외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컨설팅하고 주말에는 또 강의하고 또 가끔가다 이제 평가위원 뭐 이런 것도 있으면 평가위원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런 응시 동기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요. 대부분 보면 나이 성별 일단 보면 대부분 남자분들이 좀 많아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여자분들은 한 100명 중에 16명 정도. 이고 나이대는 뭐 10대는 거의 없죠, 당연히. 네. 20대, 30대, 40대 순이네. 3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기숙사 합격한 건 40대 후반 정도 되는데 너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은 이제 30대 초반, 40대 초반 이렇게 되시는 30대 후반. 그때 따면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합격하시는 게 네, 1년이라도 더 뭔가 이 베네핏을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서울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아예 회사 그만두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기업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같은 것도 있고 회사 내에서 이제 내가 이 회사가 나를 얼마나 책임져 줄까 약간 이런 어떤 실망의식 같은 것도 있어서 아예 휴직을 한다든지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합격자 현황인데요. 뭐 꼭 이렇진 않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 관리랑 컴퓨터 시스템 응용이랑 약간 달라요. 응시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한 회차에 400명 정도가 응시를 합니다. 정보 관리는. 왼쪽 걸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40명은 그날 시험 보러 안 와요.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시험 삼아 한번 응시하신 분들. 네. 그럼 36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요. 실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예요. 그래서 요 360명 정도가 시험을 보시면 실제 합격하는 인원은 좀 편차가 크죠. 16명에서 50명 정도. 많이 뽑을 때는 50명까지도 뽑아요. 그리고 적게 뽑을 때는 뭐 16명 이렇게도 뽑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대략 한 25명 정도 뽑는 것 같아요. 한 회차에. 그래서 이제 25명을 뽑으면 그 중에서 대략 70% 합격한다고 했으니 20명 정도는 이제 합격자가 나오는 거죠. 한 회차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필기 합격하면 제가 대략 합격 다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대략 1년에 정보관리로만 뽑는 인원이 75명. 그럼 얼추 75등 안에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75등 안에 들어가는 거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은 그 조금 응시자 수가 좀 적어요. 네. 30명 정도밖에 안 봐요. 너무 전문적인 질사를 무시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그래서 한 30명 되는데 25명 오고 2명에서 한 5명 정도 합격합니다. 네. 그리고 1명에서 4명 정도가 최종 합격하는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대략 연에 한 75명 정도 뽑는구나. 네. 그럼 2년 정도 내가 준비한다고 하면 75명이니까 150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네. 시작하시면 되고 출제 분야예요. 요거 보고 일단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딱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저 같은 멘토들이 하는 역할은 저기서 어떤 게 중요하고 시험에 뭐가 잘 나오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소위 얘기하는 쪽집게 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 게 사실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IT 경영 전략은 정보 기술 전략 기획 뭐 수립 및 관리 이런 애들이 있는데 투자 성과 분석 이런 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외에 하면은 뭐 RF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RFP 내고 RFI 내고 그리고 뭐 평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저 안에 다 들어가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아마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네. 저기 안에는 개발 방법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희 개발 방법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뭐 UML 그리고 아까 저희 잠깐 얘기하셨던 네, 디자인 패턴 이런 애들 그리고 품질 관리의 품질 표준 이런 애들이 저기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 알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도 저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라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신기술들이 디지털 서비스에 좀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클라우드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어떤 최신 기술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 프로토콜, 네트워크 설계, 통신 시스템 뭐 이런 애들 나오고요. 보안은 이제 보안 기술, 암호화, 정보 보호, 뭐 관리적 보안, 뭐 디지털 포렌식 이런 애들. 그리고 CA는 컴퓨터 아키텍처를 얘기하거든요. 위에 DB 있네요. DB는 데이터 모델링 다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모델링하고, 네. 뭐 정규화 이런 거, 네. 반정규화, 정규화, 네. 이런 거, 분산 파일 처리, 그리고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어요. CA, 뭐 OS는 운영 체제, 그래서 커널, 프로세스 문맥 교환, 세마포 이런 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거, 도착 상태, 뭐 CPU 스케줄링 이런 것들 그런 애들 나오고요.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그리고 통계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얼추 봐도 한 12개 정도 도메인 되는 것 같고요. 우와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 기준으로 저희가 다 문제 은행화 다 시켜놨고 그거 기반으로 매번 출제하고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입가하셔서 준비하시게 되시면 서브노트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80%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80%의 지식은 커버가 된다. 자,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많이 얘기는 드리긴 했지만 출제가 되는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 관리는 저희가 4 플러스 3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네 가지 중요한 도메인이 있고 세 가지 이제 좀 덜 중요한 도메인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서비스, 보안, DB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걸 포기하면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네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이제 부가적으로 내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도메인. 경영, 내가 경영에 대해서 조금 잘 안다. 네,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강점이 있으시죠, 저기에.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AI, 인공지능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커버리지만 가져가면 80%는 커버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알고리즘 자료 구조 있지만 이게 117회부터 한 130회니까 대략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 6년 동안 4문제 출제된 거예요. 자료 구조는. 그러니까 저거를 자료 구조를 포기해도 합격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대신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보안을 포기하고선 합격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왜 다들 시간 없으시니까 선택적으로 저기에 집중해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컴시행은 좀 달라요. 네. 저 뭐 다 노란색이네요. 저러고 보니까.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CA인데 겹쳐요, 되게. 정보 관리랑 겹치는데 여긴 특별히 중요한 게 네트워크랑 C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술사 시험 과정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1차 필기 시험 보고 뭐 10% 합격하고 2차 면접 시험 보고 그다음에 70명 수준의 합격률이 나온다. 네. 나는 2년을 보고 있다면 150등 안에만 두면 된다. 네. 봐주시면 되고요. 뭐 사례는 좀 이따 기술사님이 설명을 한 번 더 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좀 특이한 사례예요. 네. 30대 후반에 기술사 공부했다가 포기했어요. 네. 그런데 계속 그게 저 할 때마다 그때 왜 포기한 그 마음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합격하고 쟤도 합격하고 쟤도 합격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리고 회사 내에서 계속 쳇바퀴가 돌고 있는 거죠. 네. 아, 언제 또 이게 지금은 인정받고 있는데 몇 살까지 또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계속.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남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겼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고요. 40대 중반에. 그래서 한 1년 만에 합격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시작할 때는 어렵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멘토들, 저희 앉아 계신 멘토분들이 좀 필요한 거고, 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이제 김준호 얘기하셨지만, 합격하려면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글씨 잘 써도 아니고, 간절함만 있으십니다. 내가 진짜 꼭 합격해야겠다는 간절함만 있으시면 다 합격하세요. 진짜. 네. 이런 건 그냥 빠르게 앞으로 많이 할 얘기들이기 때문에 빨리 얘기할게요. 답안이 템플릿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기계적으로 쓰는 게 나오거든요. 많이 쓰다 보면 기계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토픽을 하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토픽이라는 게 하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디자인 패턴 안에서도 싱글턴 패턴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하나를 토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고 한 700개 정도만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조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2000개까지도 가져가시는데 700개만 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그냥 백그라운드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자기 실무 분야에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글씨 속도는 저거는 이제 그 극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했었고 같이 하실 멘토분들이 네, 또 잘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답안 촌스럽고 뭐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다 알려드려요 저런 것들. 네, 그리고 점검할 때 이제 그 내가 정말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는 아직 좀 이르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지금부터는 어쨌든 이제 입과하시게 되면 컨디션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아프면 일단은 공부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건강 관리 꼭 잘 하시고 여기 있네. 5세 이하 자녀는 일찍 전날 빨리 재우고 뭐 이런. 네. 네.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1교시는 13문제가 나와요. 지금 1교시거든요. 13문제가 나오면 그중에 10문제를 골라서 쓰는 거예요. 3문제는 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만 알면 쓸 수 있어요. 모르는 문제도 쓸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네. 나중에는 소설보다 더 잘 쓰세요. 네.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거를 다 문제은행화 다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거가 빈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제가 한 3년, 4년 정도 하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문제는 뭐 노코드 이런 거 나옵니다. 노코드, 데이터베이스 병행 제어 기법 및 필요성 이런 거 나오는데 지금 딱 들으시면 저걸 어떻게 써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6G 이동통신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분야, 뭐 아까 그 싱글턴 패턴 갑자기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려요. 템플릿화 시켜서.
키워드만 가지고 따다닥 시간 내에 적을 수 있는 그런 걸 알려드리고, 대략 우리가 100번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한 교시에. 10문제 골라서 써야 되니까 한 문제당 10분 안에 한 장을 쓰셔야 돼요. 2교시는 좀 달라요. 2교시는 이렇게 나오는데 6문제가 나와요. 6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 4문제를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문제니까 100분이면 딱 나눠봐도 25분에 한 문제씩 쓰시는 거예요. 대략 한 문제당 3페이지 정도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8분에 한 페이지 정도 쓰면 되죠. 문제가 약간 논술형으로 나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중 아래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K-민즈 클러스터링, DB 스캔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 기법들. 그리고 좀 아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런 법도도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4개를 골라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저 문제지에 3, 2, 4 이렇게 옆에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저게 문제 적는 순서예요. 순서로 적어 놓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 첫 번째로 쓰고 저거 두 번째로 쓰고 이렇게. 그럼 저렇게 다 정해놔야 시간 내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400분 정도 되면 와, 400분 동안 저희가 9시에 시험 봐서 5시 20분에 끝나거든요. 시험이. 우와, 막 이러는데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2교시형 문제 유형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소프트웨어 모듈의 응집도 결합도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하시잖아요. 다 알려드립니다. 컴시응은 조금 더 전문적인 게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아까 CA나 아니면 네트워크 쪽, 네, DP-헬만 알고리즘 이런 보안 알고리즘, 네, 이런 것들도 나오고, 뭐 VM, 버추얼 머신과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클라우드에서 네, 도커 이런 거 쓰시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이게 대부분 이제 기술사 공부 시작하시면 어떤 분들은 개발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컨설팅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영어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마케팅 하시고, 이런 되게 다양해요. 네. 저 전체 분야를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전무합니다. 네. 근데 저 전체 분야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2교시형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좀 깊이 나오죠. UAM이라는 이제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개념 및 유형,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기술들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답안 채점을 어떻게 할까? 네, 라는 부분인데 저 옆에 있는 거가 한 6가지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키워드 들어가 있는지, 정의는 맞았는지, 가독성은 좋은지, 그러니까 글씨 알아보기 잘 썼는지예요. 가독성은.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잘 맞게 썼는지, 그리고 출제 의도에 맞춰서 썼는지. 내가 이거 물어봤는데 그거 적어야 되는데 다른 거 적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이트가 있는지, 정말 실무 경험,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조심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인사이트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제 보고요. 글짓기를 통한 논리적인 기술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네,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인 어떤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훈련을 하게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기 계시는 한 분 기술사분 답안인데 저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적고 저렇게 문 1, 2, 3 물어본 거 적고 그 다음에 첫 줄과 이렇게 다 띄워야 되는 형식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답이라고 적고 단락 목차 적고 소목차 적고 비교표 적고 저게 다 패턴화 되어 있어서 저 패턴을 내가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느냐가 사실 합격에 관건이에요. 대부분 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이 기술들 와 이걸 다 외워서 썼다고 이러시잖아요. 예. 1차적인 건 이 패턴을 얼마나 내재화하느냐고 저 그다음에 내재화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되는 알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형식들이 있다. 네. 그 형식에 맞춰서 적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1교시형 아까 10개 고르는 거 있잖아요. 걔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가지만 쓰게 되고요. 2교시형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눠서 기승전결로 적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문제 정의를 해야 되고 서론에서 문제 정의를 해야 하고 뭐 특징을 적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알려드려요. 네, 패턴화 시켜가지고. 아까 요 기술사님 답안처럼 다 패턴화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다 찍어 놓은 거거든요. 1교시형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2교시형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다 유튜브로 다 찍어 놨어요. 그래서 요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 링크 하시면은 바로 유튜브로 들어가거든요.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감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략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전 BP반은 어떻게 할 건데 네,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이고요. 네, 저희가 차별화된 부분들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합격을 어떻게 시켜드릴지 그 내용을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기본 풀수반 9주차를 시작하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실 텐데 9주차 동안의 목표는 53점까지를 올리는 거예요. 아까 60점이 합격이라고 했잖아요. 53점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13개 전체 도메인을 강의를 해드리고 쓰는 것도 동시에 시험도 같이 보면서 이제 적는 것도 연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가 9주차가 끝나는 시점에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이제 점검하게 돼요. 네. 그 시점에 53점 나오면 성공하신 거예요. 네. 아, 나는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설사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그 뒤에 있는 기술사님이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 필수반이 끝나게 되면 심화 과정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심화 과정부터가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한 18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0개 토픽을 내재화하고 하는 이 단계고 이때 이제 55점에서 58점 올라오고 이거 반복하시면서 이제 합격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심화 한 번 해도 끝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심화 한 10번 해도 안 붙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원인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고 시험 준비할 때는 3주 정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본반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네, 53점을 일단 다 여기 계신 분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요거를 최근 합격한 기술사분들 저 포함해서 분들이 다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뭔지 다 전문적인 그 해당 분야의 다 전문가들이시고 그분들이 오후에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 중에서 이걸 1,800개를 다 못 외우시죠, 당연히. 한 주에 어떻게 해요? 네. 그 중에서 매주 한 4, 5회에서 80개 정도만 학습하면 성공이에요. 성공. 일단. 우리는 53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아까 학습서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PDF로 제공해 드리면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매주 오전에는 시험 보고 그 시험 가지고 멘토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오후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BP 서울반이 일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반 한 40명 정도 되는 반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네. 그 콘텐츠들을 다 같이 공유해가지고 네, 여기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합격 노하우를 다 적용해가지고 최대한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저희 반이 좀 특별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보세요. 일반적인 심화반, 일반적인 그 이 기숙사 반들이에요. 네. 보면은 저 중간에 선 그어놓은 위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모의고사 성적인데 100등부터 50등이 많잖아요. 그리고 50등부터 0등은 별로 없어요. 왜? 부푼 꿈을 안고 기숙사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다 포기하는 중간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대략 한 7명, 5명 이렇게 나. 저희 반 보면 오히려 위에가 적고 밑에가 많잖아요.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힘이 있고 예,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별점이고 사실 다른 데 가면 다른 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위권이나 지금 기숙사 공부를 5년 한 사람이나 2년 한 사람이나 아니면 3개월 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 만한 게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다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예 바닥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거잖아요. 아마 여기서 시작하겠죠. 125등 정도에서 시작하시겠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지금 이제 이게 12월 달 시험본 모의고사 성적이거든요. 네. 차근차근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올라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20명 중에 저희가 12명이 지금 50등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0명 정도뿐만 아니라 여기 합격하신 기숙사님들이 다 합격해서 공부했었던 그 플랫폼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아까 한 12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메인이. 근데 총 토픽이 2,0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조금 하다 보면 인터넷 가서 자료 조사하고 이게 또 시험은 어디서 나왔지 또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자료 정리하는 시간이 다 가. 그래서 공부 오래 했지만 포기하신 분이 거기도 나가 떨어지거든요. 네. 저희는 다 모아놨어. 네, 이 안에. 그 모의고사 시험 봤던 거,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출제됐었던 거, 그리고 아까 참고서 뭐 이런 것들 다 모아놨어. 그리고 하다못해 그 ICT 뉴스들, 최근 뉴스, 논문 이거 다 여기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찾으시면 돼요. 네. 요거거든요. 네. 실제로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보면은 여기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텐데 특강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가독성, 키워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CAOS 특강, 보안 특강, 그리고 통계, 인공지능, 이 다 기술사분들이 다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해 놓으신 것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는 저까지 포함했으면 6분 있잖아요. 큰일 났네. 기술사분들이 더 많으면 안 되는데.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기술사 한 명당 보통 한 15분 정도가 붙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사람만. 네. 그리고 그 정도 멘토링 하면 그 순서를 기다려서 해요. 그런데 진짜 혜택 받으신 거죠. 대전 분들은. 네. 정말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글씨가 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유튜브 영상도 다 찍어놨습니다. 이게 저희가 4년 동안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 강의는 도메인에서 어떤 도메인에서 뭐가 중요하고 어떤 토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술사 특강한 게 아까 인공지능 같은 이런 어려운 특강들을 좀 마련했고요. 마인드맵은 이게 저희가 아까 토픽 막 그 목록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외우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얘네들마다 다 관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만 알면 쉬워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다 찍어 놓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사례 좀 몇 가지 얘기해 드릴 텐데, 이게 이제 기필반이 끝나고 시험 봤을 때, 보통 저 상위권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9주 끝나고 시험 본 거죠. 네.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뭐 안 시켜도 합격하시는 분들, 워낙 잘하시는 분들. 근데 문제는 이 밑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요 밑에 계신 분들, 요 정용승님이나, 네. 이렇게 김명우님, 정용승님 같은 경우는 꼴찌에서 네 번째네. 네. 근데 이분도 정용승님 보면 아시겠지만 합격할 때는 수석으로 합격하셨어요. 네, 저희 반 오셔가지고 대략 한 1년 반 정도 준비하셨고, 네. 이때 저희 반에서 합격자가 한 7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좀 성적이 낮아도 할 수 있다. 네, 라는 부분. 기본기가 부족해도 이거는 나중에 아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넘어가면 약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모르셨어요. 네, IT 배경 지식도 되게 좀 부족하셨는데 합격하셨고요. 네.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했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요. 중간에 휴강하는 거 빼내면 9주차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쓰는 거, 오후에는 강의 이렇게 될 거예요. 9시부터 6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보면 아시겠지만 각 도메인들이에요. 다 저기. 네. IT 경영 전략부터 하나씩 다 이렇게 다 보실 거고 어디 가서도 사실은 이 각각의 기술님들의 강의를 이렇게 들을 기회가 흔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는 이렇게 돼요. 네, 하루 일정은 이제 오전에 오셔가지고 시험 보시고 답안 멘토링하고 밥 먹고 와서 이제 강의 듣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은 시간을 이제 비우셔야 한다. 네.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가족이 있으시면 이제 손 꼭 잡으시고 네, 미안하다. 내가 좀 해야겠다. 네, 이렇게 꼭 진짜 되게 중요해요. 이 가족 문제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고 나면 왜 그러면 이게 저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나의 영달이 아니라 이게 가족 전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일단 아빠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우리 아빠 기술사인데 옆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을 저희 애들은 다 봤어요. 저희 애가 딸 둘이고 5살, 10살이에요. 과정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애들 이제 아빠 그림 그리잖아요. 그럼 아빠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 아빠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으로 딱 포장을 잘했죠. 그래서 애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저도 지금은 굉장히 뭐 시간은 부족하지만 오히려 압축적으로 애들이랑 잘 놀아주는 것 같아요. 항상 아빠가 계속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우리 어벤져스들. 네, 이게 기술사분들이 더 많아. 네, 6분 정도인데 제가 특별하게 구성을 했어요. 네, 이분들 어디 가서 좀 보기 이분들 다 하기 굉장히 어렵고 밑에 보면은 도메인들 있잖아요. 각각 도메인들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도메인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보통은 한 반에 멘토가 2명입니다. 네, 많아요. 네, 그러면 멘토 2명한테 물론 2명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6명까지 붙는 사례는 ROI가 안 나와. 네. 네, 근데 6명 정도가 일단 하게 될 거고
제가 디지털 서비스랑 인공지능 통계를 할 거고요. 네, 이용태 기수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이용태 기수사님이시고 네, 데이터베이스랑 COS를 강의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기 박진성 기수사님이 IT 경영 전략이랑 소프트웨어 공학 네,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옆에 계시는 김윤진 기수사님, 네, 디지털 보안이랑 알고리즘 자료 구조. 네. 그리고 오늘 안타깝게 참석은 못 하셨는데 임승원 기술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네트워크 그리고 김재도 기술사님 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랑 네, 법 제도 이런 쪽을 담당해 주실 예정이에요. 네. 진짜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이런 부분은 되게 강점일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 대전 분들. 네, 여기 지금 한 분 안 계신데 다 대전 분들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시에 일어나서 화장하시고 네, 아침 첫차 타고 아침 9시까지 서울에 제가 3시간 걸리잖아요. 왜 그러면 서울에 학원이 제가 다니는 학원이 서울에 내려서도 수서역에 내려서 대략 한 40분, 50분은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3시간 걸려. 네, 그거를 1년 넘게 합격하신 분. 존경스럽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알고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대전에 또 여기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합격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사 하면 뭐가 좋은데? 일단은 IT 전문가로서의 역량, 이런 네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말고 막 이러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기술사 공부를 하고 나서 합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옮기면서 면접을 보면 합격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기획 백그라운드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 기획 백그라운드인 사람 보안도 잘 알고 인공지능도 잘 알고 뭐 클라우드 잘 알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레벨업이 되는 거죠. 네. 직장을 옮기면서 계속 옮기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고요. 공공기관 이직 및 공무원 공채 5급 공무원 갈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수석감리원이 여기 옆에 보시면 수석감리원증이 있습니다. 교육만 들으면 저 감리원증이 나와요. 요거는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만 나와요. 그런데 특별하게 기술사들은 그냥 교육만 들으면 3일짜리 교육만 들으면 나옵니다. 5일짜리 교육이 들면 나와요. 저도 감리원증이 저렇게 있고요. 사실 아직 저는 감리를 하고 싶어도 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여유롭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략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일하시고 감리만 하면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ICT 뭐 점법 이직하는 거는 네, 말씀 아까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창업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대외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 할 때 기술사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외부의 이제 심사위원이나 외부 평가할 때 들어가야 되고요. 기술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녕하세요. 뭐 저희 원에서 정보관리기술사 평가권으로 지금 뭐 이런 걸 뽑고 있어요. 3시간 평가하는데 30만 원씩 받고 평가하시고 3시간 잠깐 반차 내고 다녀오시면 되죠. 네, 하면 되고 감리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은 저희 기술사 분이신데 어떤 분은 휴가 내고 일주일 휴가 내고 감리 갔다 오셨는데 150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이런 서브 잡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저처럼 기술사 멘토링, 강의 그리고 저희 같이 계신 그 멘토분들이랑 저는 또 이제 책도 쓸 거거든요. 네, 이런 저술 활동들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있는 것 중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첫째 장기 활동, 은퇴가 일단 없어요. 80세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일단 회사가 다가 아니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또 아니면 이직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저를 바라보는 게 달라요. 일단 예전에는 뭐 남차장, 나무차장님 뭐 이 정도였다고 이제 기술사님 네, 뭐 이렇게 꼭 불러주고요. 외부에 가더라도. 그리고 외부에 이제 가게 되면 기술사라는 그 명함에 기술사가 들어가 있으면 다르게 봐요. 함부로 못합니다. 네. 왜냐면 자기가 괜히 실수할까 봐. 그래서 감리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이건 제 경험은 아니고 제 주변에 같이 멘토링하는 분의 경험인데 감리 이렇게 하면 오셔가지고 감리사 분들이 이제 피감리인이잖아요. 감리를 받으면 제가 그러면 저 기술사인데요 하면은 오히려 그러면 되게
화해 모드가 형성이 되면서 네, 서로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회사에 종속적이지 않으면서 내가 저 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는 사실 한 50인데 컨설팅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강의하고 또 책도 쓰고 뭐 이런 뭐 시간이 나면 평가위원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게 너무 사실은 큰 혜택이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제가 더 성장하는 게 더 커요. 네. 그런 부분들을 꼭 같이 네, 이뤄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한 15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합격하면 다 끝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모여요. 네. 여기는 사진은 없지만 월에 한 번씩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그 BP반 대전 기술사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뭐 대전 출신은 아니지만 껴줘가지고 같이 이제 네, 저렇게 하고 책도 같이 쓰기로 했고 이렇게 멘토링 활동도 같이 하기로 했고 향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학원으로 확장해 나가면 그런 것들도 이제 강의도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말 모임 하면 또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거보다도 같이 모여서 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킹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네. 그러면서 아 우리 평가위원 모집하는데 오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준비 사항은 빠르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설문조사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저거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 공유도 하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거에 있어야 멘토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슬랙 채널이 별도로 BP반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초대 드릴 거고 그리고 학습 자료가 저희가 아까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 권한을 다 사전에 다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셀테 이런 거는 따로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템플릿자, 기술사 볼펜 이거 시험용이에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거는 오늘 끝나고 나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설명이었고요.